자, 오늘 경기 이제 또 국내가 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그 여자 농구도 그렇고요. 이제 또 남자 농구도 이제 또 A매치를 조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휴식기에 조금 빠져 있어서 역시 또 배구 두 경기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간은 또 한 조합이에요. 한 조합만 조금 노리실 수 있도록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이제 또 메인은 아무래도 해외 축구 또 챔스 일정이 조금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챔스도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지난주도 뭐 5.7배 이렇게 조금 적중을 조금 안고 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도 조금 더 좋은 적정 포인트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KB 선보와 삼성화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KB 선보 오늘 경기는 이제 또 아미시 또 이제 선수 등록을 또 3일 전에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출전이 조금 가능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야쿠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직전에 또 야쿠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에서의 밸런스가 조금 좋지 못했죠. 전반적으로 일단 이 친구가 키가 179c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점프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은, 이제 또 아미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또 195cm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KB 선보의 미들 블로커 라인업에 조금 힘을 줄 수 있는 경기는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최근에 또 맞대결에서는 KB 선보가 또 삼성화재단의 4연승을 달리고 있다. 4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경민대 기념관 홈 경기 내에서는 역시 또 두 번 다 3등의 승리를 조금 거뒀을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강한 모드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무엇보다 지금 2.5ND가 주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2.5ND라면은, 물론 또 이제 홈에서는 전부 다 3대0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5라운드 때 KB가 경기력이 그렇게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약간 감독 이슈도 있었고, 또 야쿠베 이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경기력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것도 조금 사실이긴 한데요. 무엇보다 근데 지금 현재로 또 9연패 삼성화재 상대로 KB의 승리는 충분히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2.5ND라면은 저는 약간 아직까지도, 물론 아밋은 또 높이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또 아밋과 지금 이제 황택이나 여러 가지 조금 주요 세터진들과의 또 합들이 과연 또 어떤 식으로 돌아갈수지는 아직까지 조금 의문부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제 또 바로 이렇게 조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용병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정 수준 또 합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기간이 상당히 또 짧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늘 경기도 손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범실 면에서는 또 5라운드에 상당히 또 늘어났던 패턴들이 과연 또 이제 약간 밸런스를 좀 잡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긴 들어요. 삼성화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심각한 연패를 조금 달리고 있고, 내용적으로 딱히 강점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긴 하죠. 특히 또 국내 공격진들이 조금 문제인데, 기복이 상당히 또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이는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김우진이나 이우진, 두 쌍우진이 어떻게 보면 또 기복이 상당히 또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력은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조금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아이폼이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좋은 편이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KB가 약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실제 홈 경기 내에서 나름 또 상대 전적 두 번의 스윗 경기를 조금 펼쳐내긴 했지만은 5라운드 직전 범실률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요 경기는 그래도 삼성화재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여지가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라면 조금 이제 KB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데요. 저는 그래도 사마가 또 9연패 늪에서 직전 경기 한국전력전에서 그래도 한 세트를 조금 따냈죠. 그리고 약간 이제 경기 막판에 또 분위기가 조금 상승세를 조금 달렸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한 세트 정도는 그래도 삼성화재가 조금 가져갈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3.5 기준점에서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일단 무엇보다 KB의 범실이 5라운드 때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과히 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배당도 좀 빠지고 있는데, 역배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고, 다만 이제 또 가능성은 또 있다. 다만 이제 여기는 약간 조금 전 약간 프렌의 가능성은 훨씬 더 조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렌과 또 173.5 기준점 오버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양 팀들의 맞대결, 5번의 맞대결이 있었어요. 3승 2패로 역시 도로공사가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고요. 그 가운데 최근에 이제 강소희가 몇 경기를 좀 빠졌었죠. 빠졌었던 경기인데, 아무래도 양 팀들이 지금 승점 3점 차로 뭐 현대건설도 지금 이제 도로공사를 좀 추격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강소희가 출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4경기 결장 이슈에서 조금 몸 상태를 회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이는 경기고, 근데 양 팀들의 맞대결은 전부 다 홈팀의 승리였어요. 아시겠죠? 홈팀의 승리로 조금 진행이 됐을 정도로 도로공사 홈이면은 도로공사의 승리, 또 현대건설 홈이면은 현대건설이 또 2전 전승을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현건이 지금 현재로 최근 또 4연승으로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 무엇보다 이제 도로공사가 아시다시피 홈 경기는 상당히 또 극강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 뭐 최근에 또 흥국전의 패배가 좀 있긴 했지만은 홈 경기는 긍정적인 요소들 좀 있다면은 원정 경기는 딱히 그렇게 조금 강점이 없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또 아실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만 가면은 희한하게 리시브 라인업들이 급격하게 흔들려요. 특히 또 문정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세트들도 전부 다 조금 부진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불안 요소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또 리시브가 갑자기 또 원정만 오면은 크게 또 흔들리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는 약간 현건 사이드 양 팀들의 매치도 전부 다 이제 약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홈팀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경기력 또 최근에 현대건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점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오늘 경기 승점 3점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도공도 물론 이제 또 원정 경기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일정 수준 또 오늘 강소위에 또 출전 가능성도 조금 열려 있고 여러 가지 또 삼각 편대가 조금 돌아간다면은 전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185.5 기준점이 조금 높긴 높지만은 한번 또 오버로도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핸디 사이드 지금 마인까지 조금 빠지고 있는데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셔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또 홈팀 사이드 또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경기 두 경기는 그 가운데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뭐 어느 바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승패도 한번 뭐 섞어서 믹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또 곧바로 챔스 일정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와 클럽 비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클럽 비레의 일정에서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경기 저는 약간 조심 포인트로 드렸던 경기였죠. 왜냐면 이제 꼬마 같은 경우는 약간 리그 내에서도 원정 성적이 좀 조금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라요 또 매치 때도 저도 약간 조금 그 경기도 좀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일단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 챔스 기준으로도 1승밖에 없었고 최근에 5경기 동안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클럽 비레 원정에서도 고전을 했다. 역시 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홈 경기는 조금 다르죠. 홈에서는 또 꾸준하게 이제 약간 4승 1패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클럽 비레가 물론 이제 약간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를 잘 괴롭힙니다. 예전에 또 맞대결에서도 꼬마 원정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뭐 예전 챔스 예선 일정에서도 충분히 또 경기력도 조금 풀어냈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약간 일정 순의 저항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은레디카가 또 징계로 빠져요. 그런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리오스나 또 니코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풀라인업으로도 갖춰져 있고 루크먼이 또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돋보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최근 페이스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면은 전 요 경기는 그래도 꼬마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래요. 뭐 지금 핸디 무승부도 조금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뭐 프렌치 사이드로 조금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일단 역시 1핸디 내에서 반반 정도로 이렇게 조금 측정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뭐 핸디마인이나 핸디무승부 요 패턴은 약간 조금 머릿속에서 좀 지우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이제 반반 정도로 이렇게 한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기가 되겠고, 일반승은 그래도 충분히 또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요 경기 어떻게 보면 또 1차전 매치업 상당히 또 난타전이 펼쳐졌는데, 뭐 최근 이제 약간 뭐 클럽 비례도 그렇고 실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조금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예전보다는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요 경기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셔도 좋겠다. 클럽 비례 예전에 또 그 벨기에 리그 독보적인 1위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다면은 올 시즌 약간 조금 수비 실점이 조금 많으면서 약간 올 시즌 3위로 조금 처져 있다는 점도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두 팀 다 최근에 실점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난타전의 가능성과 함께 꼬마 사이드 핸디는 반반,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블랙번과 브리스톨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가 상당히 또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22,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조금 2연승의 반등세를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기력이, 리그 경기력이 상당히 또 이제 올 시즌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약간 부상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부상자 속출로 캔트웰도 부상이고, 타바레스, 뭐 일단 헤지스, 요런 자원들 조금 부상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 1군 멤버 8명이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이 부상 여파가 물론 또 2연승의 반등세긴 하지만은 딱히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잘 풀렸다고 조금 볼 수는 없는 경기예요. 그런 가운데 약간 조금 신승의 또 승리를 조금 만들어가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다. 자, 그런데 또 올 시즌 홈 성적도 4승 5무 8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열세를 조금 홈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지금 블랙번 입장에서는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은요, 1부 리그에 지금 토트넘과 비슷해요. 아시겠죠? 토트넘과 비슷하게 홈 경기도 부진하고 부상자는 늘어나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블랙번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이제 맥넬리 빼고는 지금 부상자가 없어요. 부상자가 없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올 시즌 원정성도 또 조금 준수한 편이고, 언더도 이제 약간 뭐 최근에 또 경기력도 조금 개선의 여지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물론 스완지 원정에서 조금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헐시티 원정에서도 3대2의 대승을 거뒀고, 약간 원정에서의 반등세들도 조금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기들이 조금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어떻게든 좀 메메티가 또 입스위치에서 또 조금 이제 입스위치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공백들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 한학세의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블랙번의 그 2연승의 반등세로 약간 정배당이 조금 잡혀있는 느낌인데, 저는 라인업 자체는 지금 이제 브리스톨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리스도 조금 건재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호르바트 요런 자원들도 조금 리그에서 조금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면은 종이 약간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역배나 또 프렘 한번 또 가능성을 조금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블랙번의 부상 여파 또 홈 부진이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역배 프렘 충분히 또 가능성을 조금 열어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블랙번이 최근 또 어떻게 보면 득점이 조금 이제 기복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또 브리스톨 상대로도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1대2 승리를 한 차례 또 거뒀던 시즌 초반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는 저는 약간 다득점은 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또 2.5 언더도 조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약간 역배 플랜 또 언더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헐시티와 더비 카운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더비 역배랑 또 오바가 지금 빠지고 있네요. 더비 플랜이랑 또 오바가 조금 빠지고 있고, 또 핸디 무승부가 조금 빠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헐시티가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비 카운티가 또 리그 8위를 달리고 있고, 양 팀들의 승점 차가 지금 승점 6점 차예요.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리고 있고, 풀업권을 또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두 팀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조금 잔존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맥번이나 또 게라트 이런 자원들이 또 헐시티가 또 한 방이 있죠. 한 방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경기력이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더비전에 약해요. 더비전에
유난히 최근에 또 더비와의 매치에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 더비만 만나면 헐시티는 무엇보다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가 되는 느낌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또 고전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더비 카운티 같은도 최근 약간 이제 수비진들의 결장 이슈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공격진만큼은 아그 예망이 지금 이제 공격력들을 상당히 또 표출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무엇보다 난타전의 가능성도 상당히 또 좋습니다. 두 팀 다 공격진은 건재해요. 공격진은 건재한데 더비도 약간 수비진의 약간 누수, 헐시티도 약간 부상자들이 약간 조금 뭐랄까 미드필더 자원들에 조금 몰려있다는 점들은 요 경기는 약간 저는 약간 오버사이드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비가 또 헐시티를 만나면 상당히 또 강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만큼 요긴 약간 조금 역배당 플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헐시티는 더비만 만나면 조금 약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는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미들즈브로와 또 레스터 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터 시티는 지금 들어 징계 때문에 역시 승점 삭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있습니다만은 레스터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수비적으로 상당히 또 불안 요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공식전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공식전 8경기 동안 상당히 또 불안 요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조금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보면 파타우까지도 오늘 경기 부상, 뭐 제임스도 부상, 추더리 부상, 이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던 아유가 조금 잘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유의 또 임팩트도 상당히 또 약하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뭐 감독 변화도 있었죠. 2월달에 이제 로렛 감독으로 일단 변화를 조금 안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 변화로 약간 과도기에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들도 역시 또 레스터 입장에서는 과잉 면제로 조금 좋은 형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사우스햄튼전이 무엇보다 압도적이었죠. 사우스햄튼과의 또 컵대회도 있긴 했지만은 3대 0으로 또 홈에서 이기던 경기를 4대 3의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그 경기 약간 레스터 프렌 또 묶어갔던 경기였었는데 그때 당시 역배를 받았지, 그지? 레스터 프렌을 조금 좋게 봤던 경기였는데 그럴 정도로 최근에 실점도 많고 상대 또 경기력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들은 지금 이제 레스터 입장에서는 미들즈브로를 과연 또 물리칠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든단 말이야. 근데 미들즈브로는 이제 또 직전 경기 어떻게 보면 옥스포드전에서 조금 졸전을 펼쳤어요, 그죠? 근데 약간 유달리 또 미들즈브로도 지금 옥스포드만 만나면 조금 작아진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레스터전에 강해요. 레스터전에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10승 4무 2패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요 경기는 이제 상대전도 강하고 또 레스터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미들즈브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코번트리한테 한번 패배를 당해서 또 다시 또 1위 경쟁에 또 어떻게 보면 또 합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다. 여기 충분히 또 이제 미들즈브로 사이드의 정배당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 값은 지금 이제 핸디 무승과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한번 또 선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뭐 약간 오버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레스터가 그만큼 최근의 경기들은 정말 실점이 조금 많은 내용들이 조금 빈번하게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뭐 레스터 경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막 조금 오버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오버도 약간 긍정적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승패라면 미들즈브로 약간 어느 반은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신다면은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스완지와 프레스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조금 다르죠, 그죠? 어떤 때는 생각보다 조금 좋은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건 뭐야?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일단 변덕이 조금 심한 경기를 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스완지도 이제 약간 예전 같은 이제 또 기성용이 있을 때 당시에 또 스완지는 아니죠. 역시 약간 체급이 조금 낮아져 있고 이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꾸준하게 홈에서는 그래도 9승 4무 4패로 나름 또 성적들을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 팀들의 승점 차도 지금 현재로 이제 3점 차예요. 3점 차. 스완지가 15위를 달리고 있고 프레스턴이 10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 3점 차로 어떻게 보면 또 간극차가 그렇게 조금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유난히 프레스턴이 조금 약한 팀, 역시 또 원정 일정에서 조금 기복을 보이는 팀은 역시 또 스완지 원정이에요. 최근 약간 스완지 원정에서 4연패를 당할 정도로 유난히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경기 또 주전 골키퍼 이베르센까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진들의 불안 요소를 조금 가중한 상태에서 조금 경기를 조금 풀어야 된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이제 약간 프레스턴 입장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원정 일정을 조금 떠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완지도 이제 약간 공격진을 그래도 건재합니다. 이노우사 제외하고는 약간 이제 조금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전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조금 스완지의 정배당은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에요. 언어바는 약간 반반 정도로 조금 보여지는데 언어바는 약간 패스하시고 약간 이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프레스턴 스완지 원정 4연패 유달리 스완지 원정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와포드와 입스위치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양 팀 다 이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어요. 와포드도 지금 9위를 달리고 있고 상대 또 동기부여가 있고요. 입스위치도 지금 이제 또 5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4점으로 이제 약간 이제 4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기부여가 조금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 입스위치가 어떻게 보면 또 렉섬과의 매치에서 또 컵대회도 패배를 당하고 또 이제 또 뭐 리그 일정에서도 또 5대3의 패배를 당하면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필로진 부상입니다. 필로진 부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메메티가 또 브리스톨에서 넘어와서 잠깐 폼이 좋았어요. 한 경기 동안 폼이 좋았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적응기가 조금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뭐 이제 렉섬전에서 조금 졸전을 조금 거듭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메메티가 조금 입스위치에는 조금 그렇게 조금 좋은 행보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팀 다 오늘 경기는 난타전이 조금 보여요. 일단 와포드도 홈에서 강합니다. 홈에서 9승 5무 3패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입스위치도 약간 원정이 조금 부진하긴 해요. 홈에서는 극강이거든. 홈에서는 10승 5무 1패로 1패밖에 없어. 근데 원정만 가면은 유달리 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같이 약간 조금 실점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 행동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긴 약간 승패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고요. 다만 또 2.5 균형점이라면은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승점 3점 사냥,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와포드 입장에서 홈에서 상대 또 공격적으로 나간다면은 조금 오버사이드로 먼저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약간 프랭 가능성은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확률적으로 조금 프랭 가능성은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입스위치 원정 부진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시면 되겠고 약간 또 오버를 또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요기도 역시 또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긍정점. 여기는 약간 조금 굳이 본다면은 와포드 프랭 정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와 찰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제 토마스 아산테가 팀을 떠나고 나서는 점점 이제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산테의 또 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또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데요. 최근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고 찰턴도 원정에서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경기 약간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두 팀 다 부진해요. 지금 현재 웨스트 브로미치도 조금 부진하고 찰턴도 원정 경기만 가면은 득점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긴 약간 무승부각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다. 무승부 플랜 일단 요 경기는 2.5들은 먼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경기는 조금 두 팀 다 뭐 최근에 또 득점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죠. 기복이 상당히 또 심하기 때문에 아무튼 언더를 먼저 생각하시고 무승부나 플랜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렉섬과 포츠머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렉서미가 좀 달라졌죠. 역시 또 6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득점작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수비는 약간 조금 불안할 수가 있는데요. 공격만큼은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또 임팩트 있는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무호가 또 버티고 있죠. 웨일즈 국대 무호가 또 이제 또 버티고 있다 보니까 무호를 통해서 전개되는 공격력들이 상당히 또 고무적인 임팩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츠머스 지금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포츠머스가 지금 현재로 부상자들이 또 7멤버 11명이 지금 빠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일단 렉섬 원정이 또 처음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최근에 약간 이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서도 뉴캐슬 제츠 같이 뭐 찰턴을 잡아내고 뭐 미러를 잡아내고 요런 약간 이상한 행보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행들이 좀 있긴 한데 부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약간 결론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츠머스도 매 경기 어떻게 또 실점도 꾸준하고 득점도 꾸준하게 되고 있고 렉섬은 무엇보다 매 경기가 난타전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적 골도 잘 기록하고 있고 공격적인 스탠스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는 약간 왜 이게 역배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 2.5가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 그 가운데 또 굳이 분위기를 보자면은 저는 약간 조금 렉섬이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패턴이고 포츠머스의 부상 여파 이런 부분도 가볍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렉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더 염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굿, 렉섬 굿, 그리고 또 이제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오신 분들 추천이 91개입니다. 100개 채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독사령이 100개를 채워달라고 하네요. 또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과 퀸즈파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샘은 이제 또 암스트롱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최근 경기가 반등세예요. 일단 어떻게 보면 또 FA컵도 조금 조금 찰턴과의 또 홈 경기에서 조금 발목을 잡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공식 경기 7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레이린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요르카에서도 조금 임팩트가 있었는데 암스트롱보다 레이린이 또 합류를 하니까 또 분위기가 또 살아나 있다. 조금 사우스햄튼 생각보다 지금 경기력 상승세가 조금 돋보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올 시즌 홈성도 또 7승 6무 3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뭐 순위가 또 11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견인을 했던 내용들은 역시 또 홈성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부 리그에 있다가 또 2부 리그로 강등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레이린 합류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퀸즈파크 상대로 강해요. 퀸즈 상대로 5연승입니다. 5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퀸즈파크 버렐리 또 부상이고요. 오비쿠브 부상이고 역시 또 주요 공격진들 부상 여파가 조금 크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과연 또 사우스햄튼전에서 5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보인다. 역시 또 이 경기는 레이린이 합류한 사샘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언어바가 고민이에요. 언어바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반반 정도로 보이는데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전 여경기는 언어바의 패스, 약간 사셈 사이드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버쿠젠과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이제 또 레버쿠젠이 올림피아코스 원정을 갔었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레버쿠젠 프렌 또 이제 또 언더 이렇게 조금 추천을 드렸던 경기였고 뭐 2대0으로 또 레버쿠젠이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저는 약간 무승부까지는 조금 예상을 했는데 역배까지 이렇게 터져줄 줄 몰랐어요. 우린 또 프렌을 조금 들고 왔던 경기였고 자, 아무튼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레버쿠젠 주중 경기 때 주말 경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직전 경기 로테이션을 가용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베를린 상대로 어떻게 보면 또 패배를 당했어요. 1대1 패배를 당하면서 약간 1.5군을 가용하면서 역시 또 챔스를 또 염두하는 운영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슈이크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약간 틸먼까지도 약간 선발 출격이 가능한 상태로 조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그는 한 차례 조금 접고 역시 또 이제 약간 챔스에 역시 또 올인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구나. 레버쿠젠의 운영을 조금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때 뭐 엘카비, 뭐 포덴세 그리고 이제 타레미가 오늘 경기 또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형태로 끌고 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1차전에 2등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 오늘 이제 조금
두 골 차로 역시 또 승리를 거둬야 또 연장전까지 조금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또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보면 올림피아코스가 맨델리바르 감독 체제에서 역시 또 상대 또 수비적인 축구를 조금 추구하는 팀인데요. 수비 밸런스 또 맨델리바르 감독은 세비야 시절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경기는 이게 고삐를 풀어야 된다. 라인업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용인은 무엇보다 이제 또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의 정배당 충분히 또 납득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공세적인 운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용인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승패라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림피아코스가 최근 이제 조금 분데스리가 원정에서 조금 약합니다. 최근에 또 분데스리가 원정 5경기 동안 뭐 바이에른 뮌헨전이 2차례 있긴 했어요. 완전 그 바이에른 뮌헨한테를 완전 씹혀버렸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프라이브르크의 또 유로파 일정 때 무승부를 한번 기록하고요. 나머지 팀들한테는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레버사이드의 정배당 납득이 조금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또 분데스리가 팀들이 또 홈에서 또 강하죠. 그런 내용들이 약간 조금 특징이고, 아무래도 또 리그 상성에서도 조금 이제 또 분데스리가의 또 우세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는 오바와 함께 또 라인업을 끌어올려야 되는 올림피아코스, 과연 또 오늘 또 버텨낼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이 경기 레버쿠젠 에네르기를 모았다. 직전 경기 때 유베르린전에 패배를 당하고 이번 경기를 또 데뷔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 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인터밀란과 보데글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때는 이제 보데글림의 날씨와 함께 또 보데글림 구장, 또 환경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해서 보데글림 프렌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 약간 조금 쫄보같이 프렌을 조금 노림수로 가져갔죠. 그리고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드렸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자, 오늘도 약간 보대 역배가 지금 해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인터밀란의 또 홈발의 기세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이 되겠다 이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승패를 하면서는 인터밀란의 승리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승리를 하더라도 과연 또 이제 약간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이제 직전 경기 때 라우타로가 보데글림 원정 가서 종아리 부상으로 이제 쓰러져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까지도 출전이 조금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약간 뭐 남은 자원들 뭐 에스포치토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보니, 튀랑 이런 자원들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차르놀루까지 지금 역시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역시 공격진들의 또 분위기가 또 원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보데글린 또 회그가 또 상승세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득점력의 개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인터밀란이 승리를 하더라도 보데글림의 저항이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차전에 2골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밀란 오늘 공격적인 형태로 조금 끌고 가야 되는데요. 물론 보데도 또 원정에서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약간 인터의 승리를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3.5 오바 조금 좋아 보이고요. 3.5 오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경기고 1차전보다 오히려 더 골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전개를 잡아보셔도 좋겠고, 아무튼 이제 인터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한데 핸디 값이 너무 똥배당으로 후려쳐져 있어. 이 정도는 아니거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대 역배나 프렌 뭐 가능성보다도 일단 너무 배당이 지금 이렇게 조금 후려쳐져 있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지금 아닙니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승패는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저는 요 경기는 3.5바, 3.5바만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지난주도 약간 조심 포인트를 조금 잘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약간 인터밀란 물론 승리 가능성은 조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과연 또 배당이 또 이게 또 너무 또 말이 안 되는 배당들이 조금 주어졌다. 이렇게 조금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딱히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오바 먼저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뉴캐슬과 카나바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은 부상 여파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제르바이잔 원정이 실제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 이 분석이 틀렸어요. 틀렸던 내용이었고, 저는 약간 이제 또, 물론 이제 오바는 조금 봤던 내용이지만은, 뭐, 카나바가 또 홈에서 일정 수준의 또 저력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은 조금 보인다. 약간 이제 카나바 프렌,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죠. 그랬었는데,
이제 약간 무엇보다 카나바흐는 이제 오늘 경기 1차전 대패로 인해서 솔직히 또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인업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또 EPL 원정에서 또 유로파 포함해서 이제 약간 원정을 조금 가져갔던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4전 전패요. 4전 전패. 그럴 정도로 통산 EPL 원정 4전 전패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비록 이제 뉴캐슬이 아직도 부상자는 많습니다. 기마랑이스, 뭐 마일리, 또 쉐어, 리브라멘토 이런 전들 부상자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멤버 구성도 실질적으로 조금 카라바를 홈에서 조금 상대를 한다면은 뭐 하비반스나 뭐 볼트마드가 조금 부진하니까 이런 건 또 볼트마드를 조금 써먹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것도 긍정적이고 뭐 고든을 빼더라도 뭐 이제 엘란가, 뭐 토날리 요 정도를 조금 가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충분히 또 용기는 뉴캐슬 사이드로 핸디값 잘 설정을 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뉴캐슬도 아시다시피 또 리그 경기도 조금 부진했죠. 맨시티와의 또 매치업에서 조금 고전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그죠. 아무튼 요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의 전력 우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경기 이제 언어바도 3.5지만 한번 또 오바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오바도 긍정적 뉴캐슬 사이드 핸디값 설정 잘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오늘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조금 물을 먹었어요. 어제 정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귀신을 봤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어제 약간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무튼 깔끔하게 말끔하게 올킬로 한방 크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족좀 기대를 해주시고 아무튼 오늘은 반드시 올킬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족좀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